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 오르던 코스피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피인데 오늘은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0.9%, 1%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예, 어제는 우리가 지방선거로 휴일이었고요. 이제 오늘이 사실상 6월달의 첫날인데 각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이번 달 코스피 지수 전망을 보니까 상단으로는 한 2,8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단으로는 한 2,5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전체 차트성을 보더라도 전고점 근처에다가 고점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전저점 아래쪽에다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다소간 좀 두리뭉실한 그런 예측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이죠. 이쪽으로 저항선이 우리가 통상 구름 위로 올라가면 상승세라고 말합니다만 이 구름대가 상당히 얇아서 금방이라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사흘째 이 얇은 구름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행스팬은 후행스팬대로 26일에 캔들에 갇혀가지고 계속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률상으로 본다면 구름이 얇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내내 제가 강조하는 게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아직은 잘 모르지 않느냐. 조금 좀 기다려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앞날이 탄탄대로거든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고 오겠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과거에 2020년도에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고전할 때입니다만은 이후에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선 이후에 주가 본다면 이후의 추세는 계속적인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일단 넘어서고 난 다음에 상승세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제가 왜 계속해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이어지다가 일단 아래쪽으로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바닥이가 생각하면 떨어지고 바닥인가 생각하면 떨어지고 바닥인가 생각하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 쏘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이 구름을 넘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과연 바닥이 되느냐라는 게 우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추세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2,700 이상 올라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는구나 확신하고 들어가다가도 괜찮지 않겠냐. 아직은 여전히 저는 무척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 몰려 있고요. 후행스팬은 후행스팬대로 캔들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을 바닥으로 보고 상승세라고 마냥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세가 반등하기를 확인하게 상승세가 돌아서기를 확인하고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부터 점검했습니다. 음성 상태가 좋게 시작했는데 조금 얇아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료 관련주들이 좀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료 관련주 괜찮을까요, 지금요? 네. 최근 들어서 사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힘을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급등세가 한번 나타났다가 상당히 추세가 좀 꺾인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 상승세가 기존의 상승세에 필적할 만큼 강력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글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사료 관련주들이 한일사료입니다만은 한일사료라든지 또는 이지바이오 같은 이런 사료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타났다거나 그게 아니고 기존의 뉴스를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상승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더구나 보다시피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가 조정을 거친 상태이다 보니까 어쩌면 기존의 상승세를 못 잇는
그 반등 정도라고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했던 종목은 상당히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예를 들어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하일차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주산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도록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또 구름 위에 있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매수 관점으로 또는 보유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다른 사료 관련 종목들은 일단 좀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대주산업이라는 기업은 조금 생소한,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료, 한일사료 그런데요. 예. 비료 관련주 얘기를 사료 관련주 얘기해 주셨고요. 태양광에서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풍력 관련주는요? 역시 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체 자원으로 풍력이며 또는 태양광이며 쪽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돌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CS 윈도나 또는 그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모색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풍력 관련주들이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특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면 사라 쪽으로 본다면 CS 베어링 이거는 이제 풍력 발전소이고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뭐 이런 것으로 풍력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 구름 위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관망의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건 우리 그 TPS라는 회사인데요. 소위 이제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다시피 구름 위로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정보를 위주로 해서 풍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충분히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오늘 많이 찾아오셨네요. 예, 풍력 관련주 봤고요. 환율하고 유가하고 좀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환율이 생각보다는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또 오릅니다.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인데요. 두 개 같이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율은 사실은 어제 5월 31일 또는 5월 32일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월말만 되면은 기업체의 내고 물량이 그 수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항상 월말만 되면은 달러 대우나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계속적인 계절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5월 31일이나 5월 30일에 하락폭은 다소간 좀 과도하였다고 생각되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제 기준선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아래쪽에 구름이 지지를 받고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받다가 이제 구름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실제로 봐서는 달러 대분하고 환율이건 또는 달러 인덱스 간에 일단은 구름이 지지가 확인된 상태이다 보니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런 관건은 역시 기준선이죠.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126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1260원 근처에서의 저항을 뚫느냐가 현재는 관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현재로 봤으면 아직은 반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에서 역시 이제 유가의 경우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적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산 석유를 금수하겠다는 조치가 뭐 결국은 그 석유는 어딘가로 돌아서 메인도를 통해서 어디 돌아서 결국은 수요 공급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긴 하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는 오펙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정산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도 그렇고요. 또 착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유가는 구름 위에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상태 같으면은 뭐 지난번에 133달러까지 갔다가 좀 조절을 보였습니다만은 구름 아래쪽에서의 조정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판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게 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또는 베타가 높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와 별로 관계없는 종목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목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LG라는 종목을 찾아냈는데요. LG, 아다시피 우리가 지주사이죠. LG화학이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의 지주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지주 회사들이 항상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소외되고 하락세에서 뛰어졌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바닥을 만들고 상승세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근본적으로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시 이제 상승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간 모습이라 그러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조정을 기다렸어요. 그냥 78,000원 근처에서 매수한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기술적 시장 분석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